네, 안녕하세요. 초이쌤 전산학의 초이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초이쌤 전산세무 2급 OT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산학의 1급을 마치고 올라오신 만큼 이제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앞으로의 학습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산세무 2급 OT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회계라고 하는 이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트가 있습니다. 전산회계가 있고 전산세무가 있는데 전산세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산회계를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공부에도 엄연히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전혀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전산회계보다는 전산세무가 좀 더 높은 그레이드니까 나 바로 이거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산세무 2급을 무작정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을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전산세무 2급 본 강의를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세무 2급 학습 전략 및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에 대한 출제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전산세무 2급은 전산회계 1급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산회계 1급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전산세무 2급에서도 합격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회계 1급을 좀 볼게요. 우리 예전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었죠. 하나는 뭐가 있었다? 실무시험 내용이 있었고 하나는 이론이 있었는데 둘 다 시간 제한 없이 한꺼번에 1시간 안에, 즉 60분 안에만 시험을 치시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때 실무는 토탈 몇 점? 70점을 차지했고 이론은 30점을 차지했는데 100점 만점에 7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당연히 시험 시간은 60분, 1시간 안에만 끝내면 되는 시험이었죠. 그쵸? 그러면 실무시험부터 볼 건데요. 실무시험은 전산회계 1급에서 어떠한 것들이 출제가 되었죠? 기초정보관리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가 일반점표, 매입매출, 오류정정, 결산, 장부조회. 자, 이렇게 6가지의 파트로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참고로 기초정보관리와 그리고 오류정정, 장부조회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일반점표와 매입매출점표, 결산 이 세 가지의 내용만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또다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은 파트 1, 첫 번째 문제가 일반점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매입매출점표, 그 다음에 파트 4, 네 번째 문제로 결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문항수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점표와 매매점표가 전산회계 1급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전산세무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개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3점이니까 3, 5, 15 두 개 합쳐서 15점, 15점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무려 30점이 되는 거죠. 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보다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유리하게 이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약간 난이도를 좀 높게 조정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기출문제를 또 반복하시면서 거의 외울 듯이 풀어주시면은요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은 그런데 조금 더 늘었어요. 어떻게? 우리 회계 1급에서는 결산 문제가 딱 3문제 나왔는데 전산세무 2급은 결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5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것도 1급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쌤이 기본 강의나 또는 기출문제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그냥 기출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파트 3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있는 소득세인데 원천 징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있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신고서는 우리가 회계 1급 때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를 했죠. 그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에는 좀 쉬운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또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 드릴 거니까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론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론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그냥 전산회계 1급 실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실력이 조금 뭐라고 할까 저조했거나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도 있겠죠. 자, 그분들은 초이쌤 전산세무 2급 멤버십 강의 시청하시게 되면은 전산회계 1급은 자동으로 그냥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돌아가서 또 듣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선생님이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소득세, 이거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무 2급에서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완전 기초부터 해서 쌤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 부분은 분괴라든지 이런 재무회계 파트하고는요 관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전산세무 2급에서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강의에 집중하고 더 복습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소득세는 15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갑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신고서 있죠. 얘는 기본 강의가 거의 대부분 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 치게 되면은요 얘가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강 정도만 시간 내서 들어주시면은요 거의 뭐 이틀이나 3일 만에 끝나는 그런 진도예요. 그러니까 강의 수가 짧아요. 많아봤자 한 6시간에서 뭐 7시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요 가성비가 갑이에요. 강의가 짧은데 점수는 부가가치세 실무보다 좀 더 점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한테는 뭐다? 전략 과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쌤, 그러면 우리 일반 매매출 결산 소득세 이것만 공부하고 점수는 겨우 10점밖에 안 되는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신고서 이거는 뭐 소문 들어보니까 가산세라고 하는 그런 머리 아픈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험을요 정말 얘를 버리게 되면은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얘가 이론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상하게 여기에 점수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실수로 틀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점수이겠지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 강의가 그만큼 기본 강의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는 적지만 3번 이 내용에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골고루 두루두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중요성은 그만큼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3번은 나중에 가시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몇 개 정도는 버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쌤이 썸머리에 보시면은 한 3페이지에서 한 4페이지 정도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걔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셔도 소득세 최소한 12점 이상은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들을 여러 번 보시면서, 아시겠죠? 여러 번 보시면서 준비를 잘 해주신다면은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전산세무 2급은 실무시험과 이론시험 있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시험 시간이 회계 1급과는 달리 90분이에요. 즉 1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날 1시간 30분 동안에 시험장에서 실무와 이론 모두를 90분 안에만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 보니까 전산회계 1급 때 왜 배운 게 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요 쌤도 이제
학원에서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점수를 한번 내보았는데 실제로 시험을 쳐보니까요 학생들이 90분이지만 거의 뭐 1시간 10분 정도 한 20분 남겨놓고 거의 다 시험을 다 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90분을 다 채우세요. 그 정도로 신중하게 시험을 치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론 시험은 회계 1급은 재무회계에서 8문제고요. 세무 2급은 5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원가 회계는 회계 1급은 4문제였는데 세무 2급은 5문제죠. 그만큼 재무회계와 원가 회계가 세무 2급에서 비중이 좀 줄었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두 개는 우리가 회계 1급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좀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가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부가가치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죠. 자, 그런데 쌤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쌤은 참고로 소득세 이론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이론에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낯설지가 않죠. 회계 1급 때부터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회계 1급 때 배웠던 그 이론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전략은 1급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실무에서는요 60 이상을 목표로 보고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70을 넘어야만 합격이니까 이 중에서 뭐다? 내가 10점 정도는 이론 시험에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론 시험은 총 15문제인데 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절반 이상만 맞추라고요. 그러면은 한 7개에서 8개만 맞춰도 나머지는 뭐다? 그냥 줄 세우세요. 뭐 그렇게 해도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쌤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정도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득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10개 이상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소득세는 이론을 완전히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실무 이론에서 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내용만 가져가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지엽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왜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외울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차라리 그거 외울 시간에 그냥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거하고 여기 있는 실무, 이 내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든다 할지라도 뭐 출제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뭐 보았다. 어라? 너 이딴 식으로 강의하네? 좋아. 소득세를 뭐 3문제 내버리겠어. 4문제 내버리겠어. 뭐 이렇게 만약에 전략을 짰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강의하는 것 중에서는요, 그런 내용들만 공부를 하더라도 소득세 3문제 나오더라도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냥 찍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소득세는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쌤도 잘 못 외워요. 쌤도 책을 봐야만 이게 이런 거였지 기억이 나지, 안 보면은요 저도 시험을 치면 아마 한 몇 개 틀릴 거예요. 그 정도로 짜증이 나는 과목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회계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회계에서 세법은요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거든요. 제일 어렵다는 게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그나마 이해 위주이기 때문에요 공부하게 되면 쉽고 재밌어요. 어렵지만은 잘만 이해하시면은 재밌으면서도 좀 쉬워집니다 점점. 근데 소득세는요 외울 게 많다 보니까 갈수록 뭐다 미궁에 빠지고 짜증나는 공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점수를 집중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예요, 비추. 이런 거는 저기 뭐냐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뭐 세무사나 회계사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으면 실무에 가서 뭐다 책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감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작정하고 그럼 너 때문에 소득세는 뭐다 한 10개 내겠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강의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비추입니다. 물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은 암기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싶은 것들은요 그냥 뭐다 과감하게 찍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유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
결론은 뭔가 하면은요, 결국 이거죠. 전산회계 1급에서 배웠던 내용이 무려 45점이나 전산세무 2급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죠? 일반전표, 매그션표, 그리고 결산이었죠. 얘네들이 15점, 15점, 15점이니까 결국은 45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25점은 뭐다? 부가세 부속서류에서 10점, 그리고 소득세에서 15점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실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은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실무 점수의 목표는 당연히 회계 1급과 똑같습니다. 실무에서 60점 이상 가져가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10점만큼은 이론 시험에서 좀 더 이제 보충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세무 2급은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회계 1급도 물론 기출이 중요하지만은 회계 1급보다 세무 2급이 좀 더 기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전산 세무 2급 강의는 회계 1급에서 배우지 못한 여기 있는 3번과 5번 부가치세 부속 서류와 소득세 이 두 가지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계 1급 때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쌤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산회계 1급 때 물론 재무회계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은 전산세무 2급 기본 강의에서 당연히 뭐다? 조금씩 다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세무 2급은요, 강의 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회계 1급은 강의가 좀 많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기 때문에 기초부터 이제 기출문제까지 내용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기본 강의만 봤을 때는 전산회계 1급의 거의 절반이에요. 쌤 생각으로는 전산세무 2급 기본 강의를 30강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30강이면은요, 하루에 3강씩에서 강의를 들어도 열흘이면 기본 강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집중만 된다면은요, 3강 10일 만에 끝내버리고요. 나머지는 뭐다? 전부 다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10회 분량에다가 무조건 올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산회계든 전산세무 2급이든 전산회계와 관련된 공부는요, 하루에 3강 이상, 즉 3시간 이상은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인 학원들 있죠. 그런 학원들에서도 커리큘럼이 하루에 보통 3시간은 기본이에요. 어떤 데는 뭐 4시간, 5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하루에 1시간씩만 강의를 듣겠다? 그러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시간이 좀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안 되면 2시간이라도 좋으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즉 하루에 2강에서 3강 정도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를 빨리 끝내시고 기출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강의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쌤하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마음가짐을 잘 추스르셔가지고 내가 진짜 학원에 온 기분으로, 그쵸? 강의에 좀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강의 잘 따라오시고요. 기출문제 10회 분량에 꼭 집중을 하자. 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시간은 90분 동안에 70 이상만 넘기시면 합격이고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OT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초이쌤 전산세무 2급 강의는 유튜브 멤버십 강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K랩을 이용한 전산세무 2급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인데요. 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유튜브 멤버십 강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유튜브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유튜브가 제공하고 있는 매월 정기 결제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그때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기출문제는 무료로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본 강의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멤버십을 직접 본인이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돈을 손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초이쌤이 제공하는 기출문제 자료를 이제 무료로 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멤버십에서 해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멤버십 해지를 꼭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고, 해지하는 방법은 쌤이 유튜브에 고정 댓글에다가 쌤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직접 해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전산세무 2급 수업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 수업 자료는 쌤이 무료로 PDF 파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내용도 쌤이 본 오리엔테이션 강의 고정 댓글에다가 같이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을 해서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산세무 2급 강의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이 전산세무 2급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전산회계 1급 기본 강의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강의를 다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전산세무 2급을 공부를 하다가 전산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이 조금 막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전산회계 1급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발췌해서 그 부분만 듣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강의까지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서머리 파일을 PDF로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전산회계 1급 서머리 PDF 파일도 같이 여러분께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혹시라도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질문 주시면은 언제라도 쌤이 답글을 남겨드릴 겁니다. 공식적으로 네이버 초이쌤 전산회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이 그날 밤늦게라도 답글을 남겨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쌤이 개인 사정상 그날 밤 늦게라도 답글을 못 드리면은 그 다음날이라도 꼭 확인을 해서 답글을 남겨드릴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이쌤 전산회계 카페에서도요, 전산세무 2급 강의를 이렇게 쌤이 목차대로 올려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네이버 카페에서도 유튜브 채널과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안에서도 강의를 들으시면은 똑같은 강의를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이버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에서 들어도 괜찮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들어도 괜찮으니까 둘을 잘 연동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에 대해서는요, 5회독 이상 당연히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강의가 5회독 이상 복습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셔야 돼요. 당연히 최근 2년간 기출문제 10회분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5회독 이상 복습하셔야 되고, 특히 기출문제는 이 문제를 내가 외워서 푸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외울 듯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5회독 이상과 기출문제 10회분을 외울 듯이 복습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웬만큼 문제가 어렵지 않은 이상은 합격하는 데는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5번과 6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쌤과의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10회분은요, 가급적이면 최근 2년간 출제되었던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3년도이다. 그러면 2022년도, 2021년도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거는요, 너무 올드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출제위원들이 중간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법이 계속 개정이 되니까, 그쵸? 개정된 세법과 그나마 그래도 가장 가까운 최근의 문제가 좋기 때문에 쌤이 계속 최근 2년치의 10회분을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알고 있죠. 실행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은요, 그 안에 이제 문제를 실행하는 파일도 있지만은 또 문제와 답지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쌤이 뭐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어차피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세무사회나 쌤카페에서 RG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 보시면은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만 수록된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그걸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10회분 정도 수록되어 있는 책 있죠.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탐색하셔가지고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떤 책을 추천합니까? 추천할 게 없죠. 어차피 기출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가장 가격이 저렴한 거 하나 고르셔가지고 그냥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전산세무 2급 OT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쌤 카페에서 또 질문 올려주시면은요,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T 강의는 끝내고 다음 강의부터 제1강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부석수로부터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